박주현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합니다. 언론사 파업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MBC 김재철 사장은 참으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용수와의 특별한 관계, 그의 오빠를 MBC에 취직시키는 등 어떻게 공인으로서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하고 김재철 사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파업 종식의 시작은 김재철 사장의 퇴임부터 있다. 빠른 결정으로 이 나라 언론을 바로 세우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대로 권력 서열 1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공분이라고 하면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듭 요구하지만 임기 내의 모든 걸 풀어보십시오. 이것이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척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만여 명 이상의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우리나라 금융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협의 신경분리 그 조건에 정부에서 농협에 1조 원의 현물 출자를 함부로 약속을 했고 또한 4조 원의 채권 발행을 농협에서 하면은 이자를 연간 1,600억 원 정도의 정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제 와서 1,600억의 MOU를 체결하고 300만 조합원의 농민의 농협인 농협을 관치하려고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도 임기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정부는 수익성이 좋은 멀쩡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KTX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을 또 매각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는 지주회사 역시 매각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롤스타 모티가 아직도 국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 금융과 사는 지주는 왜 이렇게 성공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메가뱅크 등 금융 질서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은 임기 8개월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전체적인 금융 관계를 연구해서 그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은행 국민 사는 지주 개각을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민희 위원의 모두 발언. 예, MBC 김대철 사장의 파렴치한 행각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변인들께서 이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제 박근혜 의원 되신 건가요? 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대철 사장과 특수관계라고 하는 무용가 J씨의 오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무용가 J씨의 오빠 J씨에게 김대철 사장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MBC 해외 지사장으로 특채하는 한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이 제1무용가의 오빠 J씨는 뭐 여러 가지 일신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김대철 사장과 제1무용가의 특수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공영방송의 파행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로 MBC 노조 파업이 108일이 되었습니다. 김대철 사장 퇴임 없이 언론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혹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떨고 계십니까? 새누리당 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언론사 파업에 기대어 불공정한 언론 환경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 만큼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제 수척공주를 넘어 방송장악 옹호공주가 되고 싶습니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 해결에 즉시 나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정희 의원 모두 발언. 예, 이용섭 의장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검찰이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이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이 불법 사찰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특정 기관장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표적 사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한 암행 사찰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적인 표적 사찰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자체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총선 기간 때 새누리당은 이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의 일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요구입니까? 그간 사찰 피해자를 공격하고 불법 사찰을 비호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MB 정권의 대주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해도 시원찮을 판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권이나 불법 사찰을 했으니까 전현 정권 모두에 대해서 포괄적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도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인지 박근혜 의원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 MB 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매우 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 주도하에서 정권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졌고, 또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뒤에는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하고 공직자들을 해유하는 등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가 이러한 불법 사찰과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천인공노할 범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야 할 검찰은 2년 전에 이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몸통을 보호해주고 이제는 제5 대포폰의 실체를 부정하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와 민정수석실 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지금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퇴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만약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즉각 해임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차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민주당이 미안함을 표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당선자, 당직자, 원외위원장들 차원에서 공동 모금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건 이따 시간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